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알려주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크림 내가 뭐 쓰는지, 눈가 단주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할 말이 진짜 많고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야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학생 때 엄마 따라서 되게 고가의 백화점 화장품을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저는 아이크림도 되게 비싼 게 좋은 줄 알고 엄청 비싼 거 많이 쓰고 이렇게 도자기 단자 같은 걸로 문지르면 더 잘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쓰고 엄청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제 화장대에 이제 아이크림이 없어요. 사실 아이크림에 대한 지출만 없어도 돈이 많이 아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왜 아이크림을 안 쓰는지, 피부과 의사들은 많은 분들, 제 주변 선후배 교수님들 모두 아이크림 없으시거든요. 아이크림이 좋으면 의사들도 썼겠죠? 아이크림을 안 바르고 눈가 잔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 안 바르는지 오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눈가 잔주름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1번은 유전. 유전은 피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유전. 2번은 잘못된 생활 습관. 습관적으로 비비신다든지 아니면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어서 비비는 행위. 솜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행위. 눈화장 지울 때 빡빡 닦는 것. 그리고 눈화장을 빡빡 닦지 않아도 1년, 2년, 그게 10년이 쌓이다 보면 굉장한 마찰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눈화장을 안 하는 이유가 이 눈가 잔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눈화장 많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처럼 라이너 문신을 하시고 눈화장은 하지 마세요. 눈가 잔주름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자는 자세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눌려서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그쵸? 저도 사실 그러다가 정면으로 자는 거 이제 연습 중인데 이렇게 눌려서 자는 것도 눈가 잔주름 엄청 많이 만듭니다. 건조함은 모든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꼭 촉촉해야 되고 찬바람 많이 쐬는 것도 안 좋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히터 조이시는 거 있죠? 히터를 얼굴에 정면으로 닿는 것도 안 좋고 또 공기 중에 히터를 터는 것도 엄청 공기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히터는 최대한 끄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아요. 노화, 이거 뭐 당연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는데 왜 다른 데 괜찮은데 눈가 잔주름이 먼저 생길까요? 그 이유는 피부가 얇아요. 얇다는 것은 피부 밑에 콜라겐들이 받침하고 있는 진피층도 얇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얇을수록 콜라겐 파괴에 따라 잔주름이 잘 생기겠죠. 콜라겐은 30세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우리 몸에서 안 만들기 시작하고요. 40세부터 이것을 안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30세쯤 잔주름이 보이고 모공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다가 40세 때 훅 주름이 생겨서 그때 고민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콜라겐 파괴를 가속화하는 것. 혼잣말로 맞추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바로 자외선.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정말로 콜라겐을 파괴시킵니다. 색소 때문에 자외선을 피할 일 뿐만 아니라 콜라겐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눈가 잔주름을 만드는 건데 이 원인을 먼저 자기가 알고 방어를 하고 원인 제거를 해야지 항상 뭐 비싼 크림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크림을 꼭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화장품을 만드니까 이제 전성분도 보이고 라인마다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 다 보면 사실 아이크림은 우리 말하는 영양크림, 시카크림 이런 일반 보습제에 판테놀이라든지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이런 미백이나 주름 개선 기능성의 성분을 조금 더 추가한 게 영양크림이나 시카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하나 더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든 아이크림은 이것을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굉장히 중요한 안티에이징의 두 키워드입니다. 우리 피부 세포가 나이가 들면 이 순환하는 사이클이 새 세포가 위로 올라가고 죽은 각질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이런 주기가 28일 주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20대 후반부터 세포들이 일을 점점 안 하면서 30일, 40일, 50일 이렇게 세포 주기가 늘어지게 됩니다. 세포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이 일을 안 하면서 콜라겐을 안 만들고 잔주름이 생기고 모공이 넓어지고 잡티도 더 생기게 되고 보습력도 굉장히 잃게 돼서 속건조를 생기게 합니다. 이게 이제 노화의 징후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A는 비타민 C보다도 더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데 아까 말했던 늘어지는 그 각질세포의 주기를 28일에 맞춰서 빨리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기능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서 잔주름을 펴주고 그리고 진피층을 탄탄하게 해주고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입증된 성분입니다. 비타민 A 중에서 가장 센 단계입니다. 이거는 너무 세기 때문에 혹시나 피부에 자극이 될까? 아니면 부작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하에 이 사람은 이걸 발라도 된다.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해라 꼭 지침을 내린 후에 바를 수 있도록 전문 의약품.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그 처방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연고입니다. 이거 바르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단계가 3가지예요. 0.01, 0.025, 0.05. 0.05 써도 되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안 돼요. 0.05는 바디용입니다. 바디의 모공각화증 이런데 우리가 처방하라고 써진 거지 얼굴에 쓰라고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0.025에 적응이 됐다고 0.05를 찾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레지던트 때 부터는 이제 이걸 쓰다가 그 다음 단계로 영리한 비타민 A가 개발이 됐어요. 바로 저희 의국 선배님, 피부과 선배님이 개발하신 건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의 비타민 A 크림 라인입니다. 이거는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그 레티노익 엑시드 전 단계 레티날이 들어있고요. 이 원장님은 차앤박 화장품을 만드셨던 분이시고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를 세우셨는데 의사이실 때도 원래 필링이나 이런 비타민 A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 시술을 하시다가 레티노익 엑시드가 환자들한테 좀 너무 자극이 되니까 그 전 단계 레티날이라는 안정적이면서도 화장품으로서는 센 비타민 A를 개발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셨고 그거를 화장품으로서는 처음으로 안정화시키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랑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참 비타민 A가 좋은데 의사로서 사람들의 피부 그런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에는 정말 이만한 게 없는데 이거를 한번 원장님이랑 널리 교육을 시켜보고 알려보자 라는 취지로 주닥이라는 브랜드도 이 제품을 같이 콜라보로 판매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아이크림 사지 말고 정말 홈케어로 확실한 아이크림을 바르실 수 있도록 오늘 안내를 해드려보려고 해요. 이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민 A 크림은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1, 2, 3단계는 입문자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를 서서히 올리는 거고요. 4단계는 바로 이건데 이거는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병원에서만 판매 중이에요. 근데 이게 입점되어 있는 병원이 사실 아직 많지가 않아서 납품되어 있는 병원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그런 빨개짐이나 각질 같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입문자도 요거를 처방하는 편인데 이거를 만나기가 어려울 테니 그 밑에 센 단계인 이거를 입문으로 시작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예민하거나 너무 건조하신 분들 아니고는 바로 3단계로 입문하는 게 효능면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해보자 해서 저희 브랜드에서 같이 콜라보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크림보다도 더 센 비타민 A가 이렇게 하면 바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크림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만 바르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만나면 얘가 피부를 굉장히 예민하게 할 수 있어서 저녁에만 쓰는 게 좋고 형광등 정도는 사실 노출돼도 괜찮아요.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 용량을 잘 안 지키면 피부가 빨개지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피부 자극되는 게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포에 느린 그 주기를 빠르게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용량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 굉장히 섬세한 스킨케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완두콩알 사이즈 정도로 아주 소량 발라야 되고 적응이 됐다고 용량을 더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 좀 피부 상태마다 저는 골라서 쓰는 편인데요. 피부 상태가 좋을 때는 스티바 A를 쓰고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바르고 싶을 때는 닥터 디퍼런트로 한 단계를 좀 내립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꼭 화장해서 잘 먹어야 되는 주간이 있을 때는 그때는 피부 상태가 좋더라도 닥터 디퍼런트로 한 단계 내리는 편입니다.
질문들을 그동안 제가 받은 거를 좀 많이 겹치는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제가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트란트라나 로젝스겔과 같이 발라도 되나요? 발라도 되는데요. 피부염이 너무 심할 때는 자기 주치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럴 때도 발라도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되는지 꼭 상의 후에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바르면 안 되는 성분이나 화장품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의사로서 제 경험상 비타민C 중에서 아스코빅 엑시드라는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간 앰플이나 화장품이 있어요. 걔네는 pH 산도가 2, 3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순수 비타민C, 예를 들어 스킨슈티컬즈 바르면 따가움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pH 산도가 굉장히 낮아서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걔랑 같이 바르면 걔도 자극되고 얘도 자극되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C 중에 아스코빅 엑시드가 들어가서 pH 산도가 낮은 그런 제품과는 같이 바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비타민 A에 대해서는 금기예요. 교과서상으로는 한 달 전, 임신 계획 한 달 전에 끊으라고 되어 있고, 사실 바르는 비타민 A에 대해서는 아직 안정성이 입증된 보고나 논문이 없습니다. 이걸 바르면서 일단 첫 주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화장, 비비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화장이 싹 안 먹고 각질이 막 생겨요. 그래서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게 이제 묵은 각질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시기를 1, 2주만 지나고 나면 다시 매끈해집니다. 단 그때 빨개지거나 뭔가 바를 때 따갑거나 그런 정도가 되면 그거는 양이 너무 많았거나 그분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꼭 의사한테 가서 상태를 보여주시고 이걸 끊어야 될지, 양을 얼마나 줄여야 될지, 아니면 텀을 띄우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홈케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부과 시술이 뒷받침이 돼야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눈가 주름 개선과 눈가 주름이 안 생기게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눈가 주름이 너무 세게 오는 분들은 보톡스를 맞아주셔야 되시고, 써마지나 올리지오, 튠페이스 같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기능이 입증되어 있는 고주파 장비를 하고, 스킨 부스터, 리쥬란 힐러나 물광주사처럼 직접 여기 진피층에 피부 영양 성분을 넣어줘서 콜라겐을 만드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스킨 부스터,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꾸준히 해주시면 더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근데 진짜 그동안 한 2년을 달려온 결과 브랜드를 이렇게 키울 줄은 몰랐는데 하나하나 야금야금 욕심이 자꾸 나서 만들다 보니까 라인업이 이렇게 좀 커진 거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올 제품들이 되게 기대되는 게 많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어떤 제품들을 또 만들고 있는지 살짝만 보여드리면, 클렌징 밀크를 만들었어요. 원래 제가 세안제를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시중에 있는 세안제들이 너무 빡빡 뽀드득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닦게 만드는 그런 세안제들이 많아서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닦으면 너무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데 좀 뽀송뽀송하게 부드럽게 닦이는 게 없더라고요, 잘. 그래서 먼저 주닥의 시작을 클렌징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클렌징 오일 쓰면 트러블 나기 때문에 좀 촉촉하면서도 피부염이나 트러블 있는 분들도 자극 없이 지울 수 있게 클렌징 밀크를. 클렌징 폼은 제가 프로폴리스랑 마누카꿀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영양이랑 보습이랑 제가 워낙 염증이 있으니까 항염 효과도 같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만든 제품이고, 제가 만들면서 보니까 계면활성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청량감을 주고 뽀드득한 느낌을 주는 건 맞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피부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피부는 굉장히 애기 피부처럼 다뤄줘야 되는 피부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기용 세안제에만 주로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아주 약한 걸 넣었고, 그래서 하고 나면은 뽀드득한 느낌 없이 촉촉한 느낌을 남겨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서상 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하게 만들었고, 효소 세안제. 이 효소 세안제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거기에 납품되는 효소 세안제 원료예요, 사실. 그 어떤 효소 세안제보다도 블랙헤드를 엄청 깨끗하게 닦아주면서도 엄청 촉촉하고 피부에 자극이 안 되게 닦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이거 제가 원료 받아서 한번 주닥에서 해보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원료를 받아온 그런 효소 세안제입니다. 토너인데요. 사실 저는 토너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토너 절대 저는 닥토 닦아내는 거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솜으로 닦아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 결 정리, 각질 정리라고 하는데 그 각질이 얼마나 피부에 중요한 막을 하는데 그거를 마치 때를 벗긴다는 생각을 인식으로 매일매일 마찰로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빨리 늙고요. 피부 장벽이 더 잘 손상이 되고 수분이 날아가서 속 건조를 느끼게 됩니다. 손에 덜어서 쓰시던가 아니면 토너 팩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 피부과에서 진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팩을 올려줘요. 그걸 ODT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조금 하는 김에 좀 기능성 액체로 진정 팩을 해주면 좋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만들었고 여드름 환자분들 짜고 나서 진정 팩을 많이 해주는데 그때 쓰려고 여드름에 좀 도움이 되는 어성초라든지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미백과 모공이랑 상염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고농도로 넣는 게 저는 치료용으로 필요해서 좀 진하게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닥토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팩으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은 붙인 김에 좀 붙이고 있을게요. 다음은 앰플을 만들었는데 앰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가 앰플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앰플만이 그런 화장품으로서는 어쨌건 피부에 개선을 줄 수 있는 라인이 앰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옛날부터 앰플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히알루로이드 C 수딩 앰플이라고 이거는 제가 히알루론산이랑 비타민 C랑 비타민 E랑 그리고 펩타이드랑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순수 비타민 C를 쓰기에는 자극되는 피부가 많으니까 순수 비타민 C 말고 좀 저자극의 그런 변형된 비타민 C를 넣은 자극이 적은 비타민 C 겸 히알루론산을 듬뿍 넣은 그런 보습 겸 보습이랑 미백을 낮 기간 동안 커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EGF는 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분이니까 제가 원래 대웅제약 EGF에서 강의를 하면서 EGF 성분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레이저를 하거나 상처난 사람들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EGF가 좋은 거를 만들어 놔야 제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고 싶었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EGF 너무 좋아하고요. 앰플은 그렇게고 크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텐시브 모이스트 소프트 크림이랑 그리고 시카 EGF 리치 크림이 있는데 튜브 타입 어떨까 테스트하려고 튜브에 담아놨고요. 원래 이것도 사실 하나로 하려다가 저는 워낙 환자분을 이렇게 여드름 환자도 있고 트러블 환자도 있다 보니까 여러 환자분한테 좀 다양한 피부 타입에 맞는 크림을 처방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이랑 그런 배합된 성분들을 조금 차별화를 둬서 하나는 지성이나 트러블이나 여드름용 그리고 주사 피부염에 진정이 되는 용으로 만들고 하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안티에이징이나 영양이나 보습만 신경 쓰면 되는 피부 좋은 분들을 위한 재생크림을 만들었습니다. 또 신제품이 되게 많은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화장품 만드는 거. 이게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 무형의 이런 진료라는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뭔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이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제가 쓰려다 보니 잘 만드는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아마 재밌게 또 얘네 덕분에 지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신제품 준비하는 게 프로폴리스 앰플인데요. 프로폴리스를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프로폴리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엄청 고농축으로 넣고 저는 C를 넣고 싶었어요. 저는 C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프로폴리스랑 C랑 같이 있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링팩을 이제 몇 번 올리고는 모델링팩에 대한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병원에 납품되는 모델링팩이 좋은데 그게 병원 납품밖에 안 되니까 소개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병원에 납품되는 제가 좋아하는 모델링팩을 또 만드는 회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대구에 있거든요. 근데 직접 찾아가서 만들고 싶다고 컨택을 하고 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제가 대중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어정초 가루 모델링팩도 준비 중이고 또 하나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델링팩으로 되게 유명한 원조 회사인데 더 업그레이드된 그냥 바르기만 하면 그대로 굳는 모델링팩을 개발을 하셨다고 저보고 샘플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보라고 줬는데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인데 앰플이랑 보습제를 다 바르고 그 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나오고요. 조금 바르는 게 불편해서 이거를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을지 고민되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그냥 얇게 펴바릅니다. 제가 주변에 친한 언니들한테 이거 사용할 수 있겠냐 사용감이랑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바르는 게 너무 귀찮대요. 효과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과연 일반인 분들이 할 것인가. 제가 화장품을 제작을 하니까 화장품 제작에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정말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임상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 만들어야 이게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은 그런 제조회사가 말해주는 그 광고성 효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상으로도 굉장히 까다롭게 그런 규제되어 있는 법들도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만드는 곳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산적인 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랑 지금 되게 잘 맞아서 그동안 좀 밋밋하게 진료만 봐와서 약간 권태가 오던 의사 생활에 굉장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제 삶을 너무 바쁘고 지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것을 시작을 함으로써 좀 더 사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도 거창하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더 했다는 것에 되게 보람과 재미를 느낍니다.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성격이 맞아야 하니까. 아무튼 15분 더 굳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신다연입니다. 오늘 보여줄 춤은 도레미 덕춤이랑 세수춤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